이해하시면 충분하겠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하네요. 누가 보면 진짜 대단하네요. 있고요. 성적표 가져왔어요. 안 나왔다며. 아니요, 받았어요 방금. 이따 줘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벡터의 뜻부터 이렇게 좀 보겠는데 우리가 너는 과학 뭐였니? 물생? 현재 한 개 물이랑 생 했다고? 네. 이학생지 화지? 관심 없고. 네. 자, 벡터는 뭐냐? 이제 벡터라는 건 우리가 이제 속도, 힘 이런 것처럼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을 갖다가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핵심은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양. 양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크기랑 방향이 있는 양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고요.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요거랑 비교가 되는 그냥 기본적인 또 양의 이제 따지는 하나의 비교 개념이 스칼라라는 게 있어요. 스칼라. 그래서 스칼라라는 건 우리가 이제 크기만 갖고 있는 거. 크기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다루던 그냥 어떤 실수의 값으로 나타나는 애들이 다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그래서 요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속도라는 표현은 벡터고요. 참고로. 근데 속력이라는 거는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그리고 참고로 뭐 힘하고 대립이 되는 건 좀 없지만 무게라는 거는 벡터고 질량이라는 거는 스칼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수학에서는 이렇게까지 막 많이 구분해서 할 건 없고 그냥 배경 지식 정도로 벡터하고 스칼라가 뭐냐라는 건데 우선 벡터라는 표현 자체가 좀 생소해요. 크기랑 방향이 다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아는 힘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보면은 힘이라는 게 이제 어떤 물체에 대해 힘을 작용을 할 때 그 물체에다가 힘을 얼마만큼 작용을 하느냐 해가지고 크기가 이제 예를 들어 뭐 3뉴튼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크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힘이라는 거는 같은 힘이냐 다른 힘이냐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을 따질 때 크기만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고 방향을 같이 고려해서 나타내야 되는 걸 갖다가 벡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신 입장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벡터는 뭐냐? 그러면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뭐 이제 그냥 양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거든요. 크기하고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별거 없죠. 네. 자, 그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그 그림으로 나타낼 때 벡터는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화살표.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냈을 때 벡터에서는 항상 이제 머릿속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건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게 크기하고 항상 방향이에요. 계속 크기하고 방향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럼 벡터라는 걸 화살표로 나타낼 때 그 화살표에서 크기하고 방향은 어떻게 나타내어지느냐라는 건데 우선은 방향은 말 그대로 그 화살표를 그렸을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그 벡터의 방향이 되겠고요. 그러면 크기는 그 화살표를 그린 그 길이, 이 선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크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거를 갖다가 화살표로 나타냈을 때 거기에서 크기하고 방향은 어떤 게 크기하고 방향을 의미하느냐 그거를 아셔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도입되는 용어가 방향을 나타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시면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의 막힌 점하고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점 두 개의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요 이제 막힌 요 점을 갖다가 그 벡터의 시작점이라 그래서 시점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점을 갖다가 끝나는 점 종점이라고 합니다. 벡터에서의 용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점을 갖다가 우리가 좌표 쓰듯이 A, B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는 그 벡터의 시점이 A고 종점이 B다. 이렇게 화살표를 보고 읽으시면 되겠고
얘를 수학이니까 항상 수학적 기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수학적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일종의 반직선의 표기법하고 똑같습니다.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리고 밑에다가는 시점 쓰고 종점, 항상 규칙입니다. 이제 화살표 쓰시고 앞에다가는 시점, 뒤에다가는 종점. 이렇게 쓰시면은 요 화살표로 나타내어진 벡터를 수학적 기호로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읽을 때는 벡터 AB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뭐 AB 벡터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벡터 AB 이렇게 나타낸다. 그럼 반직선이랑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려. 왜냐면 이제 문맥상이나 그 문제상에서 봤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수투 같은 거 할 때 열린 구간 할 때 열린 구간 1, 2 잡혀 있으면 이게 열린 구간이냐 좌표냐 이거 배웠을 때 헷갈려 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도 안 헷갈려요. 마찬가지로 소수라는 표현이 있을 때 이게 소수가 1보다 0과 1 사이의 작은 수를 이야기하는 소수냐, 아니면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소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헷갈려요. 문제 보시면은 문맥상에서 파악이 되니까 전혀 헷갈릴 건 아니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고. 됐고요. 자, 그래서 벡터는 우선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다. 시점, 종점이라는 명칭, 그 다음에 기호로 나타내는 표기법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이제 벡터라는 게 크기하고 방향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방향은 요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게 그 벡터의 방향이 되겠고요. 아까 크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요 길이가, 화살표의 길이가 그 벡터의 크기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게 절대값 표시가 있거든요. 실제로 벡터에서도 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그 벡터에다가 절대값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절대값 표시를 하면 그 벡터의 크기가 되고, 의미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라는 거는 결국에 선분 AB랑 같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랑.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의미한다.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맨날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선분은 아시다시피 선분 AB랑 선분 BA랑 같거든요. 하지만 벡터는 벡터 AB랑 벡터 BA랑은 다르다는 거. 그죠? 뭐가 달라져요? 시점이 달라지고 종점이 달라지죠. 다시 말하면은 얘가 위에 그린 파란색 화살표가 벡터 AB였다면은 벡터 BA는 여기서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화살표가. 다른 벡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벡터를 나타내는 표기법은 지금처럼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또 길다 보니까 문자를 2개나 써야 되다 보니까 벡터를 통상적으로 또 나타내는 방법 중에는 문자를 하나만 써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때는 주로 우리가 소문자 A, B, C, D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뭐 저기에다가 뭐 대문자 쓴다고 누가 뭐 이제 아예 뭐 상황에 따라서 쓸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저렇게 나타낸다. 우리가 마치 집합 배우실 때 집합은 주로 A, B, C, D 대문자로 쓰고 그 집합의 원소는 주로 소문자로 쓴다. 이렇게 주로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집합의 원소 중에 대문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쓴다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똑같이 가져가는 거는 예를 들어 벡터를 갖다가 문자 하나로 나타내서 내가 요 파란색 벡터를 갖다가 벡터 A다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냈다, 한 문자로.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요 벡터의 크기는 똑같이 절대값 표시를 해서 쓰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벡터의 크기라는 건 항상 어떻게 나타낸다? 그 벡터에다가 절대값 표시를 해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냥 기본적인 벡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새롭게 이제 이런 거구나 보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나마 조금 어떤 이제 핵심적인 포커스만 잘 잡고 포인트만 잡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쨌든 벡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크기랑 방향. 이게 이제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되겠어요. 물리 해본 사람은 알죠? 네. 아니 뭐라고? 아니 저 물리요. 왜요?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꺼내놓고 있어요. 왜요? 달래매요. 알았어.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원에서 반지름이 일자리 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반지름 일자리 원을 수원에서 뭐라고 부르죠? 원 중에서 반지름이 일자리 원을 갖다가 우리가 주로 수원에서 원은 원인데 단위원이라고 하거든요. 단위원.
그래서 그 단위라는 게 실제로 수학에서 단위라는 게 이게 뭐 킬로그램 그런 단위가 아니고요. 기본이라는 의미가 돼서 숫자 1을 의미하거든요. 숫자 1. 수학, 과학, 물리에서. 그래서 벡터에서도 단위 벡터라는 걸 씁니다. 그럼 단위 벡터는 뭔 의미겠냐? 크기가 1짜리. 그러니까 벡터 화살표의 길이가 1짜리의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해요.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벡터 중에 이름이 있는 애 하나 배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벡터는 벡터인데 이제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이 있다 그랬는데 약간 특이하게 방향이 정의되지 않는 벡터가 있습니다.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벡터. 그게 바로 뭐냐면 0벡터라는 거예요. 0벡터. 뭐 이름만 들어봐도 0벡터 뭘 것 같아요? 벡터는 벡터인데 0짜리. 크기가 없는 겁니다. 그럼 크기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보다시피 시점하고 종점이 같은 거예요. 여기가 시점인데 여기가 종점이에요. 이게 벡터야. 그러니까 여기는 방향을 따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0벡터의 방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0벡터는 뭐다? 크기가 1인 거. 크기가 0인 거. 크기가 0인 거. 그래서 벡터 중에서 이름이 있는 거 두 개 배웠어요. 단위 벡터하고 0벡터.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전혀 어렵지도 않고 그냥 새로운 내용 이런 거구나 싶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너 저번에 손한 개 냈니? 기억? 냈지 않아요? 냈냐? 옆방에서 가져가시고 일찍 일찍 다니세요, 동민수 씨. 네. 자, 다음은 이제 벡터가 이제 뭔지는 배웠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그럼 우리가 벡터는 항상 중요한 게 뭐? 크기하고 방향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벡터가 서로 같냐 안 같냐 그거를 결정하는 건 당연히 이 크기하고 방향 두 가지를 다 고려하시면 됩니다. 결론 두 벡터가 같다는 거는 뭐냐?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겁니다. 보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벡터 AB하고 벡터 CD가 있는데 모눈종이 격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그럼 이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건데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방향하고 크기를 봐야 되는데 방향이라는 건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거 시점에서 종점까지 가리키는 방향인데 얘는 지금 가리키는 방향이 같습니다. 방향이 같으니까 방향은 같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지 보셔야 되는데 크기는 말 그대로 선분의 길이에요. 근데 이게 모눈종이 격자가 있으니까 세 보시면은 옆으로 2칸 위로 4칸이니까 같습니다. 둘이 또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니까 둘이는 같은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게 그럼 벡터라는 거는 화살표로 나타내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얘를 갖다가 잡아서 끌어요. 우리가 일종의 평행이동이죠. 그럼 얘는 잡아서 끌어도 다 같은 벡터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평행이동에서 만들어지는 벡터는 다 동일한 벡터다. 여기까지 완전 쉽습니다. 자, 방금 전에 배운 거는 그러면은 크기하고 방향이 똑같은 벡터를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아까 뭐 예시 들은 것처럼 방향이 반대라는 건 시점하고 종점이 바뀌면은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애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라는 건데 교과에는 안 쓰는데 학교 선생님이 쓰시면 알아두시고 안 쓰면 말고 아까 우리가 크기가 0인 거는 0벡터 크기가 0인 거는 0벡터 0벡터 요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0벡터는 표기법으로 0벡터 그러면은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자, 예를 들어서 벡터 AB가 있어요. 근데 얘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면은 시점하고 종점이 바뀌는 벡터 BA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랑 얘는 우리가 어떤 관계냐라는 건데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때 우리는 요런 애를 갖다가 역벡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학교에서 배우면 알아두시고 뭐 이걸 아냐 모르냐 크게 중요한 건 아닐 거고 그냥 문제 풀 때 가끔 우리가 같이 용어를 쓰게 되면 쓸 수도 있으니까 뭐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벡터라는 거는 뜻이 뭐냐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고 표기법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내가 벡터 AB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이게 길잖아.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벡터 AB 역벡터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그게 그 벡터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나타내는 표기법이 되고요. 우리는 얘가 뭐랑 같다고요? 시점하고 종점이 바뀌는 벡터 BA랑 같은 표기라고요. 이게 얘랑 같은 거라고요. 그럼 문자 하나짜리로 쓰면은 벡터 A가 있어요. 그럼 얘의 역벡터를 나타내면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 이거죠. 알겠죠? 지금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다 일종의 정의, 약속입니다. 얘를 이렇게 나타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물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벡터라는 걸 한다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처음에 되게 막 어려워하고 뭐야 이런 거 생각하지만 이거 뭐야? 시점과 종점을 말해 이런 게 문제야. 자, 그죠? 근데 이렇게 나와 일반고는. 자, 이런 거 실장 일반고에 벡터 A, B를 나타내라 그림으로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자, A에서 B까지 이렇게 해석을 그리시면 되겠죠? 됐고요. 이따 해보시고 이런 거. 이 의미가 뭔지 아시면 되는데 벡터 안 배운 애들도 잘해.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얘기 뭐야? 그냥 BC 선분의 길이 구해 알아서 잘. 지금 되겠고 요런 거가 그나마 조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되는 거. 뭐 벡터 B랑 서로 같은 벡터를 찾아라. 그러면 벡터 B를 평행이동해서 포개어지는 애를 찾으면 됩니다. 그죠? 크기랑 방향이 같은 애를 찾으면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뒤쪽에 있는 예제들 먼저 몇 개 안 되니까 풀어주고 여러분이 개념 확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에 벡터 문제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육각형, 그 다음에 정육면체 이런 거 많이 등장하거든요. 알아두시면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A, B, C, D, E, F에서 세 대각선의 교점을 5라고까지 줬고요. 그때 1번 벡터 DE랑 서로 같은 벡터 D네요. 요거랑 서로 같은 벡터를 다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틀리면 안 되지만 간혹 이런 거는 이제 빼먹어서 틀리는 거죠. 벡터 D랑 서로 같은 벡터 뭐 있습니까 우선? 안 빼먹고 잘 찾으시면 됩니다. 제일 가까운 데부터 쭉 찾아주시면 CO 있죠? OF 있죠? BA 있겠죠? 뭐 쓸 때 표기법은 CO, 벡터 CO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지. 2번에 벡터 BC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 벡터 BC의 옆벡터 쓰라는 건데 뭐부터 써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안 빼먹으시려면은 벡터 BC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 애들이 주로 찾게 되면 이제 요런 거 먼저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놓치시는 게 벡터 CB부터 찾아야 된다. 옆벡터로 CB부터 찾고,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있죠. 그죠? 됐고, 벡터 BC의 크기를 구하래요. 장난하는 거죠? 얼마요? 1이죠. 그죠? A2에 요 정도 그나마 뭐 이제 벡터 A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그놈의 크기니까 그냥 선분의 길이 재시면 되고, 요 선분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요 삼각형이 참고로 정육각형에서 정삼각형, 그 말은 정삼각형의 높이 2배 하셔도 되고, 뭐 이런 데다가 코사인 법칙 돌리는 거는 약간 소모적이죠. 그죠? 그냥 삼각비 중학교 3학년 거 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제 120도, 60도, 60도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되겠죠?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무난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거 빨리빨리 넘어가고, 앞에를 뭐 시켜봐야 돼요. 해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88편이에요. 연산은 벡터의 연산에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배우는 여러분이 덧셈, 뺄셈, 곱셈은 뒤에 가서 배워요. 뒤에 가서 배우고요. 벡터의 나눗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정의되지 않고요. 그래서 벡터의 기본 연산은 덧셈, 뺄셈, 실수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별거 없어요. 그리고 뭐 곱셈이 좀 중요하죠. 곱셈, 벡터의 곱셈. 여러분이 어디선가 언젠가 한번 주워 들어올 만한 벡터의 곱셈. 벡터의 곱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고등교과에서 배우는 거는 한 가지 뭘 배우는 거고. 자, 벡터의 우선 덧셈, 뺄셈은 여러분이 원래는 나는 이제 뭐 중학교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이 힘을 갖다가 힘 F라는 거, 포스, 그게 이제 우리가 벡터다 보니까 연산을 할 때, 덧셈, 뺄셈을 할 때 아마 중학교 때 경험해봤던 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한다. 여기 뭐 3N, 5N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둘이 더하면은 8이라고 하는데 얘가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뭐 작용을 한다.
3N이 오른쪽, 5N이 왼쪽 이러면은 왼쪽으로 2N 이렇게 한다고 뭐 아마 들어본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것 자체가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한 게 크기하고 방향이 다 있는 양이기 때문에 연산을 스칼라처럼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연산을 하시면 안 되고 방향을 고려한 연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연산은 어떻게 하는 걸로 약속이 되느냐? 벡터의 덧셈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로 우리가 삼각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 때는 옛날에 과학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여러분 때는 연수 안 했다고 아무튼 이렇게 비스듬한 거는 아무튼 그래서 삼각형법은 뭐냐면요 벡터의 덧셈인데 여기 지금 세팅이 이겁니다. 벡터 AB가 있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벡터 BC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벡터를 더하세요. 그러면은 그 더한 값은 더한 벡터는 뭐가 되느냐? 벡터 AC가 됩니다. 왜요?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로 약속을 하는 거야. 벡터의 덧셈 이렇게 하자라는 걸로. 아니 너 스칼라 1 더하기는 왜 3이냐? 그러게요. 그죠?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자라는 걸로 한 가지 방법을 배우는 건데 이렇게가 뭐냐?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두 벡터가 더해지는데 특징이 보다시피 하나의 벡터의 종점하고 다른 벡터의 시점이 지금 붙었어요. 그죠? 이렇게 붙어서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때 그 벡터들의 합은 처음 시작하는 벡터의 시점에서 끝나는 벡터의 종점을 이렇게 연결한 벡터로 나타내어진다. 근데 이렇게 나타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모양이 뭐가 되냐면은 삼각형 모양이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벡터의 덧셈의 삼각형법이라고 하고요. 어려워하지 맙시다. 네.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벡터가 있는데 진짜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는데 얘네 둘을 더하세요. 그러면은 하나의 벡터의 종점과 다른 벡터의 시점이 붙었거든요.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 종점까지 찍 연결해서 화살표를 그려주면 요게 두 벡터의 합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덧셈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삼각형법이라고 한다. 기호로 나타내 보면은 내가 얘가 A, B, C라고 하시면은 C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는 뭐가 된다? 벡터 AC가 된다 라는 거고 마치 보니까 두 벡터의 덧셈인데 하나의 벡터의 종점과 다른 벡터의 시점이 같네요. 그럼 이렇게 쭉 압축해서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삼각형법이라는 벡터의 덧셈의 한 가지 방법. 이 방법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손 한 개 내고 가. 우선 가봐. 부럽다. 나도 갈래. 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벡터 A 이렇게 생긴 벡터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벡터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벡터를 더하래요. 이번에 이렇게 생긴 애를. 그럼 이때는 어떻게 더할 수 있느냐? 연산의 다른 방법인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평행이동 해가지고 얘네 둘을 이웃한 변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만나는 교점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잡힐 거거든요.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이. 그때 저 두 벡터의 합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이렇게 연결한 벡터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덧셈을 해놓고 보니까 그림 자체가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연산을 한다 해서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나타내 보면은 AB, 벡터 AB가 있고 벡터 AC가 있고 여기를 D라고 하시면은 벡터 AB에다가 벡터 AC를 한 게 벡터 AD랑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니까 평행사변형법은 지금처럼 시점이 일치할 때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할 때 두 벡터를 이웃한 변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두 벡터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평행사변형법입니다. 결국엔 둘이 같은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두 벡터를 더하랬는데 얘네 둘이 더하랬어요. 시점 일치하네요? 그럼 원래는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걸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 배운 것처럼 벡터는 평행이동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같은 벡터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얘네 둘을 더하는 건데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도 같은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 하는 거나 얘 더하기 얘 하는 거나 같은 건데 그럼 위에다가 옮겨서 붙이시면은 종점하고 시점이 붙는 삼각형법을 쓸 수 있는 그림이 돼요. 그럼 여기서까지 찍 이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삼각형법으로 구한 거 아니야. 근데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시점이 같은 거니까 얘네들을 이웃한 변으로 하는 평사를 만들어 놓고 꼭점까지 연결하시면 이게 벡터의 합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건데 둘 중에 뭘 할 거냐는 건 그때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둘 다 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이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구분만 하자면 삼각형법은 언제 쓰는 거다? 벡터들의 시점하고 종점이 붙어 있을 때 걔네들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쓰는 게 삼각형법이고 평행사변형법은 시점이 일치할 때. 삼각형법을 갖다가 연쇄적으로 쓰시면 조금 편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벡터에다가 이렇게 생긴 벡터에다가 이렇게 생긴 벡터에다가 이렇게 생긴 벡터를 더하시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찍 간 거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왜?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더하시면 삼각형법으로 얘랑 얘 더하면 이거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얘랑 얘 더하시면 또 이거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얘랑 얘 더하시면 이거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뭐 이런 건 별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벡터가 이렇게 해서 벡터가 계속 더해져 가지고 시점 종점 마지막에 다시 시점으로 와서 종점이 붙었어요. 얘네 그럼 합하면 얼마겠어요? 0이죠. 요런 게 우리가 이제 평형이라고 하죠. 평형. 왜 저기 뭐야 힘의 합성, 합력 구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됐어요. 자. 힘의 평형? 미안해요. 들어봤어요. 시험 문제 있어요. 좋겠다. 자, 그래서 삼각형법을 이용한 벡터의 덧셈하고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한 벡터의 덧셈 두 가지가 있다. 어려워하지 맙시다. 덧셈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은 우리가 이제 연산법칙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교환법칙, 결합법칙 또 하나 뭐 있어요? 아는 것 중에 연산법칙 하면은 맨날 배울 때마다 나오는 게 어떤 새로운 연산을 배우면은 그때 나오는 게 교환, 결합,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 곱셈 법칙이 어디 있어? 분배. 그렇죠. 분배가 있죠. 분배. 원래 그 세 가지가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연산 법칙인데, 자 덧셈에 대한 벡터의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오픈 마인드요. 되는 것 같죠? 생각해 보시고 화살표 그림 보시면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건 괄호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먼저 하느냐 그런 법칙이죠. 마찬가지로 해도 되고요. 분배 법칙이라는 게 없죠. 분배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집합할 때도 봤다시피 연산이 달라야지 할 수 있는 게 분배죠. 수에서 이렇게 연산이 달라야 하는 게 분배 아니야. 그죠? 덧셈에 대해서는 분배 이런 건 없죠.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이 성립한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0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은 뭐냐면요. 0벡터라는 게 크기가 없고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임의의 벡터에다가 0벡터 더하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냥 걔 될 것 같죠? 그죠? 이거를 굳이 뭐 증명 아닌 증명, 확인 아닌 확인을 해보자면은 내가 벡터 A를 갖다가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벡터 AB라고 약속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0벡터를 더하면은 왜 다시 얘가 되느냐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0벡터라는 거는 뭐냐 표기법이 시점하고 종점이 같은 벡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 많잖아 표기할 수 있는 거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지금 얘가 벡터 AB니까 여기에 써야 되는 0벡터를 갖다가 내가 벡터 BB라고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0벡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삼각형법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얘 종점하고 시점이 붙었잖아요. 합쳐버리시면은 벡터 AB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벡터하고 그 역벡터하고 덧셈을 하시게 되면은 0벡터가 되는데 이게 니네가 이제 뭐 중학교 때도 했던 그런 이제 합력 따지실 때 반대 방향이면은 0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0이다는 건 아니고 0벡터다. 벡터다. 스칼라가 아니고 이런 데 쓰실 때 함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거. 그러니까 0하고 0벡터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른 거. 우리가 뭐 서술형 이런 데 많이 포커스를 둘 건 아니니까 크게 뭐 염두에 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혀 다른 거다. 여러분은 행렬을 안 배워서 그러는데 나중에 고급 수학이나 이런 거 선택하시는 분들은 행렬을 또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고등과정에서도 행렬을 공부하시게 되면 비슷한 논리가 영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0, 알파벳 5거든요. 알파벳 5. 영행렬하고 숫자 0는 당연히 같은 게 아니거든요.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알파벳 5인지 이 숫자 0인지 알파벳 5인지 뭐 타이핑된 거야 구분을 하지만 쓸 때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행렬에서는 참고로 영행렬하고 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영행렬에다가 주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 마치 선생님들이 니네한테 그 수업할 때 Z 쓸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 주로 이렇게 쓰잖아. 왜 그래요? 이자랑 헷갈리니까 아, 그런 것처럼 얘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딴 얘기였지만 0벡터를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0벡터는 정확하게 벡터로 쓰셔야 돼요. 벡터로. 스칼라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유지는 0벡터 어떤 이제 임의의 벡터하고 0벡터는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그 다음에 임의의 벡터하고 그 역벡터하고 더하면은 0벡터가 된다. 이렇게 여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뺄셈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학교 때 안 하는 건데 뺄셈이 그나마 덧셈보다는 조금 주의하시긴 해야 됩니다. 애들이 원래 벡터의 연산에서 여기까지는 애들이 대부분 배우면은 오, 벡터 정말 쉬운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 뺄셈부터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자, 벡터의 뺄셈은 우선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이제 앞에서 배웠던 역벡터 방향이 반대인 벡터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벡터하고 그놈의 마이너스 어떤 벡터를 더한다 라는 거는 자 여기 벡터가 하나 있습니다. 벡터 A라고 하고요. 여기 벡터 B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계산에 연산을 시키는 게 벡터의 뺄셈입니다. 벡터 A 빼기 B를 해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우리가 벡터 A에다가 마이너스 벡터 B를 한 거랑 같은 논리고요. 근데 마이너스 벡터 B라는 거는 벡터 B랑 방향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니까 얘 아닙니까? 예, 요게 마이너스 벡터 B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랑 그럼 더하면 돼요. 시점이 일치하니까 평행사변형법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평행이동에서 삼각형법 하셔도 되고 대략적으로 따져주시면은 요렇게 되니까 뺀 거는 뭐가 되냐면 요게 되겠네요. 요게 얘가 뭐예요 지금? 얘가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놈입니다. 맞죠? 근데 매번 뺄셈 할 때마다 반대로 돌리고 저렇게 하고 하기 번거롭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이제 많이 연산을 통해서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랑 어쨌든 또 앞에서 벡터라는 건 평행이동에도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평행이동을 찍 해봐요. 그러면 저 파란색 벡터 A 빼기 B라는 거는 얘랑 같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래요. 아 뭐예요? 얘예요. 얘 파란색에. 얘라고 해도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벡터의 뺄셈은 우선 첫 번째 뭘 확인해야 되냐면 시점이 일치해야 돼요.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종점을 이으시면 돼요. 그러면 종점을 이었어요. 근데 벡터는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 화살표를 줘야 되거든요. 화살표를 어떻게 주느냐? 반대로 주시면 돼요. 반대. 무슨 말이냐면 지금 A 빼기 B잖아요. A 빼기 B를 내가 지금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B에서 A 쪽으로 B의 종점에서 A의 종점 쪽으로 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벡터의 뺄셈을 하는 방법. 약간 삼각형법하고 비슷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삼각형법, 덧셈의 삼각형법은 시점, 종점이 연달아 붙어야 되거든요. 벡터의 뺄셈은 기본적으로 시점 일치시켜서 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림 많이 그려 연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벡터하고
그래서 벡터가 있어요. 얘가 벡터 C, 벡터 D예요. C 빼기 D를 하래요. 시점 일치한 거 확인했으면 종점끼리 닫아요. 그리고 화살표를 주면 되는데 화살표를 어디로 주냐? D에서 C 쪽으로. 요게 벡터 C 빼기 D입니다. 그럼 되겠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생소하니까 하는 건데 요것만 좀 해두시면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뺄셈은 시점이 일치해야 되니까 얘가 벡터 A고 얘가 벡터 B예요. 만약에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를 하래요. 그러면은 이대로는 안 되니까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하든 얘를 이동을 하든 해서 얘를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동해서 시점을 일치시켜 놓고 그리고 시점이 일치됐으면 뺄셈은 종점끼리 닫아버리고 화살표는 반대로 아까 이제 반대로 빠꾸로 주시면 되죠. A에서 B 쪽으로 빠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A에서 B 쪽으로 화살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자, 한 문자로 나타난 벡터의 뺄셈을 좀 봤고요. 두 문자로 표기된 걸로 좀 보시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O라고 할까요? OA 벡터 OB 벡터입니다. 자, 벡터 OA 빼기 벡터 OB예요. 뭐가 되냐? 시점 일치, 종점 닫고 지금 OA에서 OB를 빼는 거니까 반대로 주라 그랬잖아요. 화살표 여기로 주시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벡터 B A가 됩니다. 그죠?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된 벡터의 뺄셈에서는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나타내진다? 시점이 지금 일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뺄셈을 하게 되면은 그냥 두 종점을 반대로 써버리시면은 그게 뺄셈이라고요. 알겠죠? 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시게 되는 작업은 반대, 빠꾸로.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벡터 AB라는 게 있어요. 이런데 벡터 AB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벡터 AB라는 거를 밖에 있는 어떤 의미의 O라는 점이나 한 점을 가지고 뺄셈으로 얘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죠. O라는 점을 가지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O 뭐하고 O 뭐를 갖다가 뺀 거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쓰면 된다? 얘가 A, B 벡터니까 앞에가 O, B가 되고 얘가 O, A가 돼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이 벡터에서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하게 되는 기본 연산 작업 중에 하나의 벡터를 갖다가 두 벡터의 뺄셈으로 분해를 한 겁니다. 쪼개기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작업을 할 일이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벡터 PQ다. 얘를 갖다가 두 벡터의 뺄셈으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OQ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항상 O예요? 왜 자꾸 O 써요? 그냥 O는 내가 막 잡은 겁니다. 얘가 O 말고 AQ 벡터 마이너스 AP 벡터는 상관이 없죠. 자꾸 O를 잡는 이유는 우리가 뒷뒷 단원 가가지고 이 벡터에서 이제 위치 벡터라는 거를 배울 텐데 위치 벡터라는 걸 배울 때 필요하니까 자꾸 이 O를 쓰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래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여러분이 수학 가서 이제 알파벳 대문자 O 주로 뭘 나타내요? 그렇죠. 원점 나타내잖아요. 위치 벡터 가면 거기에 필요하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자, 뺄셈 그나마 애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의하셔야 될 거 벡터의 뺄셈을 하실 때는 우선은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고요. 시점이 일치된 상황에서 종점끼리 닫아버리고 화살표는 반대 방향으로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로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보세요. 해보시고 이런 거 확인해볼까요? 이런 거 보겠어요. AC, B, AC, CB 그래서 뭐예요? 둘이 더하면 AB 되겠죠? 이거 너무 쉽죠? 여기 BA에다가 갑자기 더하기 네모인데 네모 여기서 마이는 네모 뭐야 너? 네모 이런 C 자 이거 네모 뭐야 이건 C AC가 되겠죠? AC 여기가 이제 AC 되겠죠? 되죠? 천천히 해보세요. 자 안되기는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예제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 이겁니다.
자, 벡터 AB, 벡터 CD, 벡터 BC인데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이대로 더하는 것보다는 얘랑 먼저 더하시면 뭐가 돼요? A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더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벡터 A, D가 되겠죠? 뭐 의미 없고요. 자, 2번도 볼까요? 그러면 QR 누구랑 붙냐? 얘랑 하면 뭐 나와요? QS 남죠. 그 다음에 얘랑 하면은 QT 남죠. 얘랑 하면은 아니네. QT T가 없네? QT가 남죠. QT T가 붙는 게 아니라 Q가 붙죠. Q가 그러면 PQ, QT 남았으니까 뭐예요? PT 이렇게 남겠죠. 전혀 어렵지 않다. 자, 3번에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OA를 갖다가 스몰 a라고 하고 OB를 갖다가 스몰 b라고 해줬습니다. 그때 벡터로 나타내 보세요 이겁니다. 내신형. 자, 벡터 AB 뭐예요? 그림 그려보시면 얘죠. 얘. 내가 아는 게 여기 약간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금 스몰 a 스몰 b고요. 그럼 얘는 지금 보니까 시점 일치돼 있죠? 그죠? 이건 뭐 찾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 그러니까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인데, 그럼 벡터 AB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는데 종점을 연결했네. 빼기네. 근데 누구 빼기 누구냐 했을 때 요로 연결을 했잖아. A에서 B로. 그럼 반대로 가야 되겠죠? B 빼기 A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림 안 보고 그냥 그림 안 보고 해도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AB 벡터를 갖다가 두 벡터의 뺄셈으로 나타내시면은 임의의 한 점인데 5가 있으니까 5로 나타내면은 OB 빼기 OA라고 했잖아. 그래서 B 빼기 A인 거고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이죠. 자, 2번에 벡터 BC입니다. 자, 벡터 BC는 어디냐? 요거죠. 요거. 얘를 갖다가 AB로 나타내래요. 그러면서 얘를 AB로 나타내려면 얘 근처에 AB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A는 저쪽까지 있잖아요. 그럼 돌려야 되겠네? 얘가 뭐야? 얘가 마이너스 A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시점 일치, 종점 연결 뺄셈이네. 근데 여기서 요로 연결했으니까 빡구로 가시면 되겠죠? 뭐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되겠죠? 자, 벡터 CD를 찾으래요. 벡터 CD. 벡터 CD는 얘인데, 참고로 벡터 CD는 얘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1번에서 AB를 벡터를 찾았거든? AB랑 벡터 CD는 관계가 역벡터 관계네요.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뭐 하면 돼? 마이너스 주시면 되고요. 아직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냥 잘 하는 게,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줘서 알아서 막 분배하고 합니다. 원래 되긴 해. 근데 이건 뒤에 걸 배우긴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아직 분배 이런 건 안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찾으시려면은 요 가정까지만 놓고 벡터 CD를 찾으려면은 벡터 CD에서 있는 애가 요게 지금 그 마이너스 B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아니고 마이너스 A고 반대 방향, 요게 지금 마이너스 B잖아요. 시점 일치, 종점끼리 닫았으니까 뺄셈으로 할 수 있고, 이쪽에 C에서 D로 갔으니까 반대로 D에서 C 쪽의 벡터로 빼시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벡터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A를 한다는 게 역벡터인데 그거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벡터 B 더하기 벡터 A다. 어차피 실수의 연산 배우고 나시면은, 뒤에 실수배 배우고 나시면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고, 자유롭게. 아니면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는 게, 벡터 CD를 찾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벡터 CD, 평행이동하면 얘랑 같은 거니까 벡터 BA를 찾자. 그래서 벡터 BA를 찾자. 근데 벡터 BA는 벡터 OA 빼기 OB다. 배운 걸로. 그래서 A 빼기 B다. 방법 많아요. DA, 벡터 DA, D에서 A로 요거를 찾아라 하시면, 요거는 약간 또 독특하게 이렇게 좀 해볼까요? 벡터 DA라는 거는 보니까 벡터 DA에다가 지금
벡터 b가 있는데 이거 역벡터를 처리하시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 b거든요. 그럼 잘 보면은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벡터 마이너스 b에다가 종점에서 다시 시점을 붙여가지고 벡터 da를 했더니 결론적으로 여기 시점에서 종점까지 벡터 a가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항을 해가지고 a 더하기 b다. 마찬가지로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실수배를 뒤에 걸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안 배워도 잘합니다. 자, 우선은 주어진 벡터를 갖다가 문제에 주어진 그림에 있는 벡터 가지고 나타내는 건데 그때 많이 나오는 그림이 지금처럼 평사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정육각형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만들어 버릇하시면 돼요. 자, 우선 앞쪽에 여기 이거 뭐 여기는 금방 할 텐데 빨리 한번 그려보시고 혹시 a 값 얼마? 해당 내용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자, 실수배라는 거는 벡터의 실수배는 뭐냐? 말 그대로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한 게 벡터의 실수배인데 그냥 그러면 끝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장황하냐? 얘기가 뭘 써놓은 건지 그냥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뭐냐면은 우선 실수배라는 거는 어떤 벡터에다가 실수를 갖다가 곱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를 갖다가 실수배라고 하고요. 시작은 두 가지 나누어서 시작을 해요. 시작은 그러면 그 벡터가 0벡터냐 0벡터가 아니냐로 우선 나누고요. 왜 나누냐? 0벡터는 방향이 없다며. 그죠? 0벡터야. 거기다가 실수 k배를 해봐. 그럼 어차피 크기가 0이니까 그냥 얘는 0벡터가 된다라는 게 이게 벡터의 실수. 당연히 안 배워도 그럴 것 같죠? 근데 이게 이제 벡터의 실수배의 내용이에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0벡터인 애한테 실수배 하면은 뭐가 된다? 0벡터가 된다.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 그럼 0벡터가 아닌 애한테 실수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는 0벡터가 아닌 애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크기는 어떻게 변하고 방향은 어떻게 변하냐 이건데 우선은 방향은 그 곱해지는 실수배가 양수면 처음 거랑 같은 방향. 당연히 그렇겠죠, 그냥. 그죠? 음이면 반대 방향. 만약에 k가 0이 되면은 그 벡터는 0벡터가 된다. 0벡터가 아니었던 애도 k 실수배가 0이 되면. 그러면 양이나 음일 때는 그 실수배를 했을 때 이 크기는 어떻게 되냐? 원래 그 벡터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양이면은 그냥 급에 곱하시면 되고 음이면은 마이너스에서 곱하라는 거니까 절대값이라고 했지만 결국엔 음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곱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완전 단순한 내용.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을 쓰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읽어보시면 당연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림에도 있지만 여기 벡터 A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여기다가 만약에 2배 하래요. 2A를 하래요. 얘는 뭐냐? 아,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요 벡터랑 방향은 같은데 크기는 2배짜리다. 이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3A다. 그러면은 요 벡터랑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3배짜리. 그러니까 여기를 시점으로 하시면은 방향은 반대고 크기 3배니까 하나, 둘, 대략 3배.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0을 곱하면 0벡터가 돼. 됐습니까? 이게 벡터의 실수배 내용이야. 별거 없죠? 와, 별거 많아요. 많다고요? 벡터의 실수배를 공부하시고 나면은 요거를 이제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데 뭐냐면 이 벡터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건데 자 벡터 A가 있고요. 얘를 갖다가 벡터 A의 크기로 나눴어요. 그럼 얘는 뭘까? 뭐야? 그죠? 자 이게 뭘까인데 자 벡터에다가 절대값이면 벡터의 크기죠. 크기 스칼라입니다. 실수야 실수. 이게 실수배잖아 일종의. 맞아요? 근데 얘는 양이야 음이야? 0. 양이잖아. 0벡터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0벡터는 양이죠? 그럼 우선 얘는 방향은 원래 벡터 A랑 어떻게 했어요?
방향은 같죠? 얘는 우선은 벡터 A랑 방향은 같아요. 그리고 크기는 1? 1이잖아요. 그러면 요 내가 지금 왼쪽에다가 쏘는 벡터 A를 벡터 A의 절대값으로 나눈 절대값 분의 1을 한 요 벡터의 정체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벡터 A와 방향은 같고 크기는 1인 벡터를 나타내는 표기법이고 크기가 1짜리 우리가 뭐라 그래? 단위 벡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벡터를 갖다가 방향은 같은데 단위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냐? 여기 예를 들어 어떤 PQ라는 벡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이런 게 나온다고요. 밑에다가 절대값 PQ를 깔아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딱 표현을 봤을 때 뭐라고 떠올리시냐면은 요 벡터의 정체는 벡터 PQ랑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1짜리의 벡터를 나타내는 표기법이구나.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의 표기법이 잘 나오니까 실수배를 배웠을 때 이런 표기법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만들 수도 있으면 좋겠고요. 어떤 벡터 B가 있는데 야 벡터 B랑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1짜리 벡터를 나타내봐. 그러면은 벡터 B를 절대값 벡터 B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고. 됐죠? 그나마 실수배에서 이 정도 내려가서 연산법칙은 뭐가 성립하냐 이건데 결합법칙이 있고요. 결합법칙 바로 그러니까 보다시피 실수를 갖다가 먼저 곱해도 되고 벡터에다가 곱한다요 곱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 이거고. 자 이제 분배법칙이 있는데 분배법칙 두 종류예요. 누구에 대한 분배냐인데 실수배 덧셈에 대해서 벡터를 분배할 수도 있고요. 벡터의 연산 덧셈 뺄셈에 대해서 실수배를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법칙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는 마치 이 벡터들이 하나의 동류항처럼 생각이 돼서 연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A 벡터가 있고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뒤에 뭐 4A 벡터가 있으면은 결국에 분배법칙에 의해서 6A 벡터가 된다.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같은 벡터에 대해서는 일종의 동류항처럼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요? 됐죠? 됐고. 자, 벡터의 실수배를 배우고 나서 우리가 이제 벡터의 위치 관계상에서 정의되는 하나가 이제 벡터의 평행입니다. 벡터의 평행. 자, 평행이라는 건 여러분이 기존에 알던 직선의 평행을 생각하시면은 나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두 벡터가 나란할 때를 갖다가 두 벡터의 평행이라고 하고 우선은 대전제로 깔아놓는 게 당연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0벡터가 아닌이라는 거는 0벡터 자체가 방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깔고 시작하는 거고요. 자, 결론적으로 두 벡터의 평행의 뜻은 뭐냐? 두 벡터가 나란하면 돼요. 그럼 나란하다는 건 뭐냐? 방향이 같던가 방향이 반대면은 그게 평행입니다. 끝이죠. 별거 없고. 그리고 이 표기법은 우리가 이미 그 중학교 때 직선의 평행에서도 많이 썼던 거죠. 작대기 2개짜리. 그대로 똑같이 쓰시면 돼요. 간혹 애들 중에 이 평행하다고 하면은 같은 방향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벡터의 이제 평행은 방향이 같아도 되고 반대여도 되는 겁니다. 둘 다 평행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이거 갑자기 실수하다 말고 왜 나오냐? 자, 중요한 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하실 때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이런 조건이 깔리면은 고1 때 배운 필충 조건이죠. 얘랑 완벽하게 동치 관계에 있는 게 뭐냐? 두 벡터가 평행화되는 거는 한 벡터에다가 0이 아닌 실수배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걔를 같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랑 같다. 당연히 그 실수는 0이 되면 안 돼요. 왜 아까 0 되면 0벡터 된다 그랬고 0벡터는 방향이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필충 관계.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두 벡터가 평행하다. 한쪽에다가 KB 하면 같다. 실수배 하면은 같다.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고. 단순한 게 아니죠. 들어보면 앞에서 실수배라는 게 양수를 곱하면은 같은 방향, 음수를 곱하면은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얼마를 곱하느냐 그 절대값에 따라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두 벡터가 평행하다, 나란하다면은 적당하게 실수배를 해서 같게끔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요걸로 바로 바꿔놓고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잘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자고 좀비야? 자,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선생님이 주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뭐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 뭐라 그래요? 상등이라 그러죠. 상등. 두 벡터의 상등입니다. 두 벡터의 상등 조건은 뭐냐? 자, 0벡터가 아닌 벡터에 한해서 그리고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을 때 자, 두 벡터 A, B에다가 적당하게 실수배 n배, n배를 했더니 0벡터가 됐대요. 실수는 0이 돼야 된대요.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복소수에서 A 더하기 BI가 있는데 이게 0이야. 얘가 실수면 뭐 돼야 돼요? 빵빵 돼야 돼요. 그죠? 무리수가 있는데 A 더하기 B 루트 M이 있는데 이게 0이야. 얘는 유리수야. 빵빵 돼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응? 네. 왜 되느냐? 가볍게 증명을 한번 하면서 증명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증명을 왜 해드리냐면은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배웠던 실수배 내용이 살짝 다시 나오니까 증명만 해주는 거고 요거 증명은 뭘로 하는 거냐면은 고1 때 배웠던 귀류법으로 하는 겁니다. 귀류법 뭐예요? 부정이죠. 부정. 귀류법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요? 무슨? 그러니까 두 개잖아. 핵심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부정과 모순이죠. 부정을 해가지고 모순을 보이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뭐 m이나 n 아무거나 시작인데 그냥 n이라고 할게요. n이 0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어요. 0이라고 결론인데 부정을 했어. 우리가 수학에서 0이냐 0이 아니냐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차이점 뭐예요? 0일 때는 못하지만 0이 아닐 때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업 나눗셈이죠. 그래서 n이 0이 아니면 이 식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제끼고 얘를 2항을 하고 n으로 나눠주시면 벡터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n분의 n배에다가 벡터 a가 돼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은 얘는 벡터 b라는 거는 벡터 a에다가 실수배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네? 근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벡터 a랑 두 벡터가 있는데 실수배에서 같다는 건 두 벡터가 뭐다? 평행하다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가정에서 평행하지 않다 그랬죠. 모순이에요. 모순이니까 부정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n이 뭐예요? 0이다를 얻어냈고 그럼 n이 0이야. 대입해. 0벡터라 그랬죠 앞에서. 0벡터야. 0벡터야. 얘가 0벡터 되려면은 a가 0벡터가 아닌 거니까 실수배가 뭐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은 되는 거고 뭐 매번 증명할 이유는 없고 그냥 실수배에 대한 거 확인만 했다 보시면 되고 약간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좌우변에 두 동일한 벡터의 꼴이 있을 때에는 뭐 이항해가지고 0벡터니까 빵빵 잡은 내용인데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일종의 동류항의 개수비교처럼 보셔도 되고 됐다니 어려웠습니다. 됐죠? 요게 좀 중요하죠. 우리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원래 저기 벡터 기하가 아닌 그냥 이제 우리가 도형 파트에서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뭐라 그래요? 일치? 놀고 있네. 자, 기울기가 같다죠? 알아두셔야죠. 수투가 됐든 수원이 됐든 미적이 됐든 그런 데서 필요하니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은 원래 기울기가 같다야. 근데 벡터에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라는 건데 두 가지 수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고 하시면 자 옆에 그림처럼 세 점 ABC가 한 직선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로부터 어떤 벡터에 대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세 점 가지고 벡터를 만들면 원래 벡터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일종의 경우의 수 문제인데 뭐 매우 많지는 않고 세 점 중에서 두 점 고르면 되잖아. 근데 그 두 점을 고르는 게 순서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요. 왜냐면 시점, 종점. 그러니까 이제 3P 하시면 돼요. 6개 만들 수 있죠. 그 6개 뭘로 해도 상관없어.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A, B랑 AC 두 개만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 벡터 A, B가 있고 벡터 A, C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요 두 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거는 여기서 만든 벡터들은 무조건 나랑 평행하니까 하나의 벡터는 다른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한 것과 같다. 이런 등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AC만 돼요? BC 안 돼요? 돼요. 알겠습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좀 쉽게 받아들여지죠. 얘는 쉽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2번에 있는 저 얘기는 뭐냐? 2번에 있는 저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의 이 벡터를 갖다가 뺄셈으로 좀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밖에 있는 임의의 점을 갖다가 O라고 하시면 벡터 AC는 뭐라고 할 수 있다? OC 빼기 OA라고 쓸 수 있죠. 자, 얘는 K배하고 벡터 OB 빼기 OA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분배한 다음에 일종의 동류항처럼 처리하시면 OC 벡터는 뭐가 되냐? 요거 넘어가시면은 1-K의 OA 벡터 더하기 K의 OB 벡터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자, 문제풀이의 시작이 뭐였냐? 이 조건이 지금 뭐였냐면은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끌어낸 관계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있잖아. 그러면 밖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어 세 점을 종점으로 하는. 그랬을 때 어떤 하나의 벡터가 다른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특이한 게 뭐야? 개수의 합이 얼마가 돼? 1이 되네. 맞아요? 이게 다 필충 조건이기 때문에 개수의 합이 1이 되면은 세 점은 뭐다?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 OP 벡터가 있는데 OP 벡터가 이 OQ 벡터에다가 더하기 E-T의 뭐 OR 벡터 이런 등식이 유지가 되는데 T가 0이 아닌 임의의 값이에요. 그러면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게 2가 아니고 여기 지금 잘못 썼죠? 그래서 1인데 얼마야? 뭐야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한쪽에다가 t를 주시고 한쪽에다가 1-t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으면은 개수의 합이 지금 1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p랑 q랑 r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벡터의 관계식은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근데 밑에 거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MN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같은 얘기인데 MN으로 만들면 뒤에다가 이 조건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OC 벡터는 OA 벡터와 OB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개수의 합이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구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이런 건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자, 참고로 뒤에 있는 문제는 98번인데요. 잠깐 보시면 서로 다른 세 점 OAB에 대해서 OA를 A 벡터, OB를 B 벡터라고 했는데 PQR 중에서 항상 직선 AB 위에 있는 점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AB랑 한 직선 위에 있는 걸 찾으려는 건데 자, 얘 OP, OA, OB 이런 관계거든요. OQ, OA, OB OR, OA, OB 이런 관계거든요. AB 벡터가 이렇게 표기법이니까. 그럼 이거를 원래 이제 한 직선에 있는 걸 찾는 방법은 원래는 뭐냐? 지금 여기에서는 아는 사람은 얘를 딱 보자마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다 OA 벡터, OB 벡터니까 하나의 벡터가 다른 두 벡터의 합의 표현인데 개수의 합이 1이면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답은 그냥 바로 그걸 아시는 분은 얘야. 얘인 거고
이걸 모르시는 분은 얘랑 지금 얘랑 한직선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R도 있고 얘도 개수의 합이 얘네들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모르시면은 만약에 이제 OR이 한직선 위에 있냐 없냐 이거를 보실 거면 얘만 판단하실 거면은 관계식 첫 번째 게 있었죠. 첫 번째 A, B, R이 한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벡터 2개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다가 실수배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벡터 2개 만들어서 벡터 2개 뭐 만들 거예요? 아무거나 만들면 돼요. 아무거나. A, B 하나 만들고요. 하나 뭐 만들었냐? PR. 아무거나 만들면 돼. 아무거나. BR 만들고 한쪽에다가 실수배해서 같으면 평행이거든. 한직선에 있는 거거든. 자, 근데 A, B는 뭐야? OB 빼기 OA죠? BR은 뭐야? OR 빼기 OB죠. 맞아요? 얘가 뭐야? B-A고요. OR이 이거라며. OB는 B잖아. 그럼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거든? 실수배 있어요? 몇 배 하면 돼요? 대충 암산해도 보이죠? 1배 아니야. 그죠? 여기다 K가 1이면 되잖아요. 한 배면. 그러니까 실수배가 성립했다는 거는 뭐야? A, B, R이 한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찾는 건데 알면은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을 때의 조건을 얘만 하지 말고 대부분 애들이 요거만 하거든. 요것도 알아둬라.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하실 때 그래도 좀 바람직하게 공부를 하시려면은 하나의 벡터를 다른 두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시는 건데 한직선에 있으려면은 개수의 합이 1이 돼야 된다. 이거 뒤에 가면 다시 나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여기까지가 오늘 짚어 나가야 되는 개념 내용이었고요. 뒤쪽에 있는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정육각형 ABCDEF가 있습니다. 그때 A, D, B 교점 5라고 줬고요. 저거를 A라고 저거를 B라고 줬습니다. 다음 벡터를 A, B로 나타내래요. 앞에서 시킨 거랑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제 앞에서는 연산을 배제하고 했던 건데 이제 연산 써서 하시면 되는 거야. 1번에 비호. 요거네요, 요거. 비호. 그럼 비호를 나타내래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A를 갖다 여기로 내려. 요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잘 보니까 지금 삼각형 모양에서 시점 일치, 종점 연결한 거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국에 이 벡터 A라는 거는 두 벡터의 뺄셈인데 여기서 1로 제꼈으니까 B에서 BO를 뺀 거랑 같겠죠. 그럼 이항하고 이항하시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연산을 써서 찾을 수가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방법은 버라이어티합니다. 한국어 써주세요. 자, A는 요거죠. 요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자, 요 벡터를 나타내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이것도 다양해요. 다양한데 AF에다가 F2를 더하면 돼요? 덧셈으로? 근데 F2는 뭐야? B네. 근데 AF를 모르잖아. 여기서 뭐 이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반대편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 아까 BO랑 같잖아.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할 땐 BO를 갖다가 여기다가 써서 얘랑 더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자, 또 이제 예를 들어 C를 찾으래. C 벡터를 찾으라고 하면은 여기 벡터 지금 여기 5라는 점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다 시점이 5짜리로 갖다가 바꿔서 써보시면 알파벳 5로 바꿔주시면 C는 뭐야? 5e에서 5C 빼면 되냐? 그죠? 뺄셈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5e 뭐야 5e 요거죠. 5C 요거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아는 스몰 a, 스몰 b 벡터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5로 좀 나타내시면 얘가 뭐야? 5b 빼기 5a잖아요.
요게 A네. 얘는 OC 빼기 OB잖아. 요게 B잖아요. 그러니까 OB 어디냐? OB 요거죠. 요거에서 OA 요거 뺀 게 지금 저 A인 거고, 그 다음에 OC에서 OB를 뺀 게 B거든요. 여기 OC는 이미 있어요. 그럼 OC는 지금 뭐냐? OC라는 거는 이항을 하시게 되면은 벡터 B에다가 OB를 더하는 거랑 같거든. 근데 OE는 뭐야? OE라는 거는 OB랑 반대네. 다시 말하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OB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에 연산을 하려는 거는 OE에서 OC를 빼려는 거니까 벡터의 실수배 분배 법칙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2배의 OB에다가 빼기 B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이제 OB만 AB로 나타내시면 되거든. OB만. 근데 OB를 AB로 나타낸 게 아까 뭐 저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OB를 나타내서 이렇게 시점을 다 O로 나타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벡터를 갖다가 다른 주어진 벡터로 나타내는 거.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 돼요. 4번에 EB, 벡터 EB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AB를 주어졌잖아요. 그럼 요럴 때는 그냥 얘네 쓰시는 게 좋고, 간혹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시점을 O로 잡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뒤에 문제 풀 때 보시면. 자, EB 벡터. 뭐예요? EB. 요거네요. 계속 뭐 같은 애 돌려쓰기죠. 그럼 얘 EB 벡터니까 실수배 생각하시면 1번에서 나왔던 BO를 찾았는데 OB를 갖다가 몇 배 하시면 돼요? 2배 하시면 돼요. 근데 OB는 참고로 1번에서 한 BO를 갖다가 마이너스 배 하시면 되거든. 하나만 구해놓으면 어차피 다 그냥 돌려막기죠. 그죠? 다 그거 가지고 표현하는 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 대수적인 문제입니다. 벡터긴 한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가 일종의 동류항처럼 처리가 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1번에 x를 ab로 나타내래요. 뭐 분배해가지고 2x 마이너스 6b 플러스 3a는 x, 넘어가면은 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6b죠. 그죠? 벡터. 그쵸? 중학교 1학년 문제죠. 그럼 2번은 2x랑 3y 더한 게 이거고 3x랑 4y 더한 게 요건데 xy 구하래요.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죠. 연립 그냥. 그잖아요. 아무 영향가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연산 문제.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을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조건 mn을 구하세요. 4m 빼기 3n의 a고 2m 더하기 3n의 b니까 얘는 얼마? 1. 얘는 얼마? 2. 연립하면 mn 끝? 의미 없죠? 그죠? (7번에)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에 대해서 P, Q, R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얘랑 얘가 평행하대요. 얘랑 얘가. 자, 그럼 우선 Q-R부터 해보시면 Q에서 R 빼주시면은 뭐냐 해보면은 암산 좀 할게요. 1-K의 A고 3B야. 자, P 플러스 Q는 뭐냐? 암산 좀 하시면 3A 마이너스 B죠. 얘네들이 평행하되는 거는 한쪽에다가 실수배해서 같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다가 뭐 괜히 실수 미지수 잡을 필요는 없잖아. 잘 보니까 실수배해서 같으려면 여기에다가 몇 배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배 하시면 같을 거 아니야. 얘 B 개수가 3 아니야. 얘도 막 3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같아야 돼. 그럼 K-1-K가 뭐 돼야 돼? 별로 여기 넘어가면은 벡터가 단수 연산이라 별로 또 안 어려워져요. 뒤에 가서 다시 내적 가면 또 어려워지고. 어렵다. 8번에 조용히요.
자, 4점이 있습니다. OA, OB, OC. 그때 벡터가 있고요. 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대요. 관계식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다? OC는 OA랑 OB 더한 거랑 같은데 개수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이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애들은 이거 잘 안 쓰니까 우리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은 세 점 가지고 아무거나 벡터 만들어요. AB, AC 한쪽에다가 K배. 그럼 AB 벡터는 뭐가 되냐? OB 빼기 OA죠. 얘는 AC 벡터는 OC 빼기 OA죠. 갖다 넣어. 자, OB 빼기 OA. 얘 빼기 얘거든요.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2B고요. K배 OC 빼기 OA. 2A에다가 n-1B? 모르겠어요. 단순계산 알아서 잘 봅시다. 그러면은 실수배니까 K에다가 얼마 쓰면 돼요? 그러게요. 굳이 여기다 분수 쓰는 건 별로니까 굳이 여기다 K배 할 게 아니고 여기다 K배 합시다. 몇 배 하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2배 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예요? 4죠. 완전히 쉽지 않습니까? 여기 벡터인데. 그러니까 벡터가 정작 해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앞쪽에 가서 이제